베트남으로 에어비앤비 하러 가겠습니다. 그 영상 이후에 추가 영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댓글에도 남기셔서 베트남 에어비앤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해외 에어비앤비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어요. 해외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먼저 해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먼저 실행으로 옮기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것도 제 영상을 보고 실행으로 옮기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걱정도 되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왜 진행하지 않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획과 다른 현실. 저는 베트남에 실제로 한번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은 부분이 달랐습니다. 우선 건물 노후도가 심했고, 생각보다 호찌민 같이 큰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나 수도가 원활하게 공급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인터넷 같은 인프라가 한국보다 되게 미흡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고의 퀄리티 그리고 게스트를 만나서 숙소를 운영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획과 좀 다른 베트남의 현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직접 운영이 가능할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직접 핸들링이 가능할까? 라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평의 카페도 제가 직접 운영해보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프랜차이즈를 넣지 않았거든요. 사실 모텔도 운영 대행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쉽게 시작할 수 있었지만 전부 다 제가 설계하고 세팅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직접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베트남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제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운영 대행을 제가 현지에서 직원을 따로 구하거나 아니면 뭔가 운영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이 사업을 혼자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여러 개 에어비앤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 한계를 느껴서 베트남에 갔는데, 막상 베트남에서도 직접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예상과 다른 수익률. 한국에서 계산했을 때 나왔던 수익률과 직접 조사해보고 현지에 가서 숙소 가격과 퀄리티를 비교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베트남의 숙소 비용은 저렴했고 임대 가격은 높았습니다. 수리가 전혀 필요 없는 괜찮은 건물은 임대료가 한국보다도 비싼 경우가 많았고, 한국보다 좀 저렴하거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건물은 수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태 같았어요. 여기는 이제 해외니까 우리가 매입해서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대를 보러 왔는데 이게 7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한국보다 더 비싼 거예요. 한국 요 정도 규모의 요 정도 세팅이면. 제 건물에서 직접 사업하는 걸 항상 목표로 했는데, 베트남까지 가서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수리해준다는 게 사업성이 있을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희망회로만 돌리고 시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수익률 때문에 계속 고민 중이었는데 저보다 먼저 진출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공산주의. 베트남은 우리나라랑 다른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른바 공산주의인데, 저는 베트남에 처음 가본 거였는데 같이 따라갔던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부터 들고 갔던 목베개가 있었어요. 이 목베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트에 가지고 들어갔는데, 마트에 있던 공안이 저희를 잡아서 너희가 이 마트에서 이걸 훔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강하게 항의하고 약식 조사를 마치고서야 꽤 오랫동안 장시간 잡혀 있다가 공안이 저희들을 풀어주셨어요. 이렇게 단순 관광으로 방문했을 때에도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불합리함을 경험할까라는 걱정이 돼서 더 이상 베트남 에어비앤비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제서야 이 영상을 올리는 거지? 사실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빴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을 했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해외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고, 너무 많은 분들이 해외에 직접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라서 여기서 스탑했지만,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해외 에어비앤비를 경험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단순히 제 영상을 보고 혹시 시작하셨거나 저 때문에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 중단하기로 했다는 걸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다양한 투자나 경험에 대해서 컨텐츠로 공유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꼭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래요. 혹시 또 도전할 만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투자할 게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도전해보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